네, 전 그렇게 해서 University of Waterloo의 교환 학생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결과 발표가 나오고 제가 수락을 하고 나서 해당 학교에서 직접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교환학생 지원 절차가 어떻다. 다음 날 아침에 그 School of Science Exchange Office에서 따로 이메일이 왔어요. 8월 말에 교환 브리핑 세션을 하나 했었어요. 이게 근데 교환학생이면은 필참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이메일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사실 막상 들어가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 세션도 이제 나중에 이메일로 녹화된 영상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교환 세션이라고 SOS 신호라든가 뭐 이런 줌 세션이 한 번씩 있었는데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해당 학교에서 교환 절차를 다시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그 지원 절차는 홍콩 과기대 내에서 본인은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라고 이거를 신청을 한 거였고 직접 해당 학교에다가 지원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환학생 지원 절차를 하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이제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을 해라 라고 이메일이 왔어요. 수강을 희망하는 수업들의 리스트랑 제가 홍콩 과기대에서 들었던 수업들 리스트랑 프리레퀴짓이 맞아 떨어지는지 이런 서류들 문서를 하나 작성을 하라고 양식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식에 채워서 본인이 수강을 희망하는 수업들이랑 다 맞아 떨어지면 프리인롤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서류들을 제출을 하고 이거는 이제 8월 말, 저는 8월 23일까지 했어야 했었고요. 서류 제출을 하고 나서 교환 신청이 처리가 되면은 또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또 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보니까 과기대 SIS 같은 시스템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가을 학기 중에 계속 절차를 밟아가게 되더라고요. Us time. 네, 그렇게 이제 교환 학교와 서류를 제출하고 하다 보면 교환 학교에서도 오피셜 오퍼 레터를 주더라고요. 거기대 그 교환 오피스에서도 오피셜 오퍼 레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기도 했고 셜로에서도 기숙사 기간을 1년치에서 이제 한 학기짜리로 줄이겠다라고 이메일이 왔었고요. 그리고 교환 학교에서도 이제 기숙사를 신청을 해라라고 이메일이 왔고요. 교환 기숙사를 신청을 하고 나서는 이제 기숙사 비용이라든가 보험 처리 그런 비용 등을 청구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학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를 것 같고요. 기간도 이제 조금 다 제각각 다를 걸로 예상이 돼요. 저는 여기 학교가 1월 초에 시작을 하고 4월 말이면은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아마 가을 학기에 되게 후딱후딱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10월 중순쯤 되면은 미텀 기간쯤에 Study Abroad Funding Support라고 이제 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교환 가는 학생이나 이제 방문 학생이면은 이제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최소 지원금은 이제 홍콩 달러로 $10,000 11월 5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했고 이제 12월 30일에 결과 발표를 받았었고요. 홍콩 달러를 이제 그냥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딱히 서류 제출을 할 것도 없고요. 저도 이제 아무 서류 없이 그냥 신청을 했었는데 그냥 됐어요. 저는 $10,000 그냥 된다 해서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은 이제 SIS에 돈 받을 계좌를 입력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 해당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아직은 입금을 받지는 않은 상태예요. 왜냐면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그 절차가 교환 학교에 도착을 하게 되면 2주 이내로 교환 신청을 했던 그 과기대 웹사이트에서 이제 Your Abroad Information이라고 추가적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교환 학교에 도착한 날짜, 뭐 핸드폰 번호, 그리고 귀국 예정일 이런 것 등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작성을 하게 되면 도착일기준 한 달 정도 뒤에 입금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된 시기라서 아마 일주일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교환이 마무리되면은 교환 학기의 official transcript와 study abroad report를 제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환 학기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출을 하지 않으면은 받았던 지원금을 환불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까먹은 게 교환 학생은 이렇게 가는데 이제 방문 학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 학기 기준으로 그 전 학기, 그러니까 봄 학기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4월 30일까지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교환이랑은 다르게 그냥 그 교환 학교 웹사이트에서 직접 방문 학생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환이랑 또 다르게 중간 절차에 인터뷰가 없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5월 중순쯤에 Tuition Payment Notice 랑 같이 결과 발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 학생의 경우는 지원 절차가 좀 더 간략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학기 전에 지원을 하는 거 보면은 조금 더 준비할 게 좀 적지 않나 싶어요. Us time.
네, 이렇게까지 해서 중요한 건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어스타임 인스타에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토리를 올렸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질문들 몇 개를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교환학생을 가면은 얼마나 놀러 다니냐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많이들 놀러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교환 와서 듣는 수업들은 크레딧 트랜스퍼를 받을 때 다 패스 or fail로 받기 때문에 사실 학점을 잘 받아야 된다는 그 부담이 없어서 공부는 최소한으로만 하고 많이 놀러 다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보통 몇 학년 몇 학기쯤에 교환을 가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본 경우는 3학년 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환 신청을 교환 가는 학기 1년 전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입생 때는 과기대에 적응을 하고 전공 선택을 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2학년 때들 전공도 선택이 됐고 이제 적응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많이 신청을 해서 이제 3학년 때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4학년 때는 아무래도 FYP를 하는 학생들도 많고 졸업학점을 채워야 하고 취업 준비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교환 학생을 많이 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4학년 때는 교환보다는 계절학기를 한국으로 방문 학생을 갔다 오는 경우는 좀 본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GPA는 최소 어느 정도로 해놔야지 발목이 안 잡힐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사이언스는 학점 기준이 따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비즈니스는 제가 웹사이트를 찾아봤을 때 2.55가 최소 기준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NG는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학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가 배정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점 순으로 학교를 순차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배정을 아예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이제 희망하는 학교를 가고 싶으면 학점을 잘 받아놓으면 좀 더 붙을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교환을 갈 때 준비해야 하는 것도 여쭤보셨는데 우선 일단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하려면 그 알맞은 비자를 이제 발급을 받아야 하고요. 이거는 또 나라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도 다를 거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발급받으시면 될 겁니다. 이건 학교에 물어보면 아마 알려줄 거예요. 또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유심. 교환 가서도 핸드폰을 써야 하니까 유심을 이제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환 가는 학교에서 기숙사 신청을 해야 하죠. 웬만하면은 기숙사는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기숙사를 지원해주지 않는 학교들도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카드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서 결제가 되는 카드를 이제 준비하는 게 좋아요. 네, 저 같은 경우 트래블 월렛을 발급을 받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교환 갈 때 준비해야 되는 거는 각자 상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보통 교환을 가서 몇 학점 정도 듣고 오나요? 가 질문인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여기 학교 체계에서 1.5학점을 듣고 있거든요. 이게 과기대로 환산을 하면 대충 9학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전공마다 이게 아마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은 게 이게 크레딧 트랜스퍼 데이터베이스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넘겨받을 수 있는 수업들이 많은 수업 코드가 있고 좀 적은 수업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전공마다 이제 크레딧 트랜스퍼 받을 수 있는 수업들이 많은지 적은지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넘겨받을 수 있는 수업이 많다면은 교환 가서 최대한 듣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과기대에서 어렵기로 악명이 높은 수업이라든가 이런 수업들을 이제 교환 가서 듣고 오면은 학점을 무사히 지킬 수 있겠죠. 패스 or fail이니까 교환 가서 몇 학점을 듣는다 이거는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스타임. 네, 이렇게 해서 웬만한 얘기는 제가 다 얼추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또 보고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은 어스타임 인스타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스타임.